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똑똑한 건강검진 활용법.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으로 우리 몸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복부와 흉부, CT 검사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혹시 CT 검사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무서운 검사라고 생각하셨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CT 검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궁금증. 자, 그럼 먼저 우리 뱃속을 들여다보는 복부 CT 검사부터 시작해볼까요? 복부 CT는 한마디로 우리 뱃속 장기들을 X선을 이용해서 마치 단면을 자르듯이 자세히 살펴보는 검사예요. 소장, 대장, 간, 담낭, 췌장, 비장, 신장 등 정말 많은 장기들이 우리 뱃속에 복잡하게 자리하고 있죠. 이 복부 CT는 이렇게 중요한 장기들이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염증은 없는지, 암은 아닌지 등을 아주 정밀하게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 췌장은 다른 장기들에 가려져 초음파로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복부 CT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췌장암이나 혈관종 같은 질환을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우리 몸의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복부 CT.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단순히 통증이 있을 때만 찾는 검사가 아니라 건강검진을 통해 숨어있는 질병의 씨앗을 미리 찾아내고 예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복부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기존에 진단된 장기 질환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암의 유무를 진단하거나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 내부 장기 손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에도 이 복부 CT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답니다. 그럼 복부 CT 검사 전에 우리가 꼭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금식. 검사 4시간에서 6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약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위 안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정확한 영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CT 촬영 시 위나 장에 가스, 음식물 잔여물 등은 진단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4시간 이상 금식을 권장하고 있어요. 물은 소량이라면 괜찮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식 시간 동안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의료진에게 꼭 알려주셔야 해요. 특히 메포민 성분의 약은 조영제와 만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서 검사 24시간에서 48시간 전부터는 복용을 중단해야 한답니다. 만약 검사 당일까지 메포민을 복용했다면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해주세요. 셋째,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미리 말씀해주셔야 해요. 조영제는 우리 몸속 혈관을 따라 흐르면서 병변을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약인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주의해야 하거든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아주 약한 분들, 즉 GFR 사구체 여과율이 30ml/in 1.732 미만인 경우에는 조영제 사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므로 과거 병력이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사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서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조영제 사용 전에는 알레르기 병력 확인이 필수예요. 넷째, 혹시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방사선 노출은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전에 임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가임기 여성의 경우 검사 전 마지막 월경일과 임신 가능성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소변 임신 검사를 시행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안경이나 틀니, 머리핀, 귀걸이, 목걸이 등 몸에 부착된 금속 물질은 잠시 빼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금속 물질들은 CT 영상에 인공물을 만들어내서 정확한 진단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검사 과정은 어떨까요? 보통 검사 직전에 물 500cc 정도를 마시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조영제를 사용해서 검사할 때 더 효과적인 영상을 얻기 위함이에요. 조영제가 장 내부의 병변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조영제를 팔의 정맥을 통해 주사하고 나서 CT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고 의료진의 안내에 잘 따르는 거예요. CT 촬영 중에는 기계음이 나거나 촬영대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몸을 움직이지 않아야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숨을 참으세요라는 지시가 있다면 잠시 숨을 멈췄다가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면 된답니다. 간혹 호흡 조절이 어려울 때는 의료진에게 미리 이야기하면 방법을 안내해 줄 거예요. 복부 CT 검사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검사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짧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속의 중요한 정보들이 영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어떨까요? 조영제를 맞으면 몸이 잠시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건 조영제가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걱정 마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혹시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거나 두드러기, 얼굴이나 목의 부종, 호흡 곤란,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해요. 이는 조영제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평소처럼 식사하셔도 괜찮고요. 조영제가 몸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답니다.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돕고 조영제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어 부작용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전도 평소처럼 하셔도 되니 걱정 마세요. 검사 결과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꼭 결과를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 가슴속을 들여다보는 흉부 CT 검사로 넘어가 볼까요? 흉부 CT는 폐와 기관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검사예요. 폐암, 폐결핵, 폐렴,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늑막염 등 다양한 폐 질환을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답니다. 폐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이니만큼 흉부 CT는 폐 건강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특히 흉부 X선 촬영으로는 작은 결절이나 초기 폐암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CT는 폐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게 병변을 찾아낼 수 있어요. 미세한 폐병변 염증성 질환, 그리고 폐암의 감별 진단에도 아주 유용하답니다. 흉부 CT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고식적 흉부 CT, 고해상 흉부 CT, HRCT, 그리고 저설량 흉부 CT, 폐혈관 조형 CT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저설량 흉부 CT라는 것이에요. 이건 기존 CT보다 방사선 노출량을 훨씬 줄인 검사 방법으로 폐암 검진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방사선 걱정 때문에 CT 검사를 망설이셨던 분들도 저설량 CT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흉부 CT의 피폭량이 약 8mSv 정도인데 저설량 CT는 그보다 훨씬 적은 방사선으로도 폐암을 효과적으로 검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어요. 특히 흡연자처럼 폐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에게는 저설량 흉부 CT가 폐암 사망률을 20% 이상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의료진과 상담 후 검사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암의 조기 진단은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 고위험군이라면 적극적으로 검진을 고려해 보세요. 흉부 CT 검사 전 준비 사항도 복부 CT와 비슷해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검사 6시간 전부터 금식하는 것이 좋고요. 당뇨병 약인 메포민을 복용 중이라면 이것도 미리 알려주셔서 조절해야 해요. 조영제 알레르기나 임신 가능성도 반드시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야 하고요. 검사 과정도 CT 장치 촬영 때에 편안하게 누워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숨을 참았다가 쉬는 식으로 진행된답니다. 저설량 흉부 CT의 경우 조영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역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금방 끝날 거예요. 검사 중에는 가끔 의료진이 숨을 들이쉬고 참으세요 또는 숨을 내쉬고 참으세요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으니 지시에 따라 몸을 고정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정확한 영상을 얻는 데 중. 자, 이렇게 복부 CT와 흉부 CT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시 CT 촬영에 대한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CT 검사는 아무래도 방사선 노출을 동반하는 검사이다 보니 불필요한 CT 검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방사선은 우리 몸의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적인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간혹 아무 증상도 없는데 잦은 CT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과잉 검진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증상이 없는 저위험군에게 갑상선, 초음파나 폐, CT 등의 검진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건강검진은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오진으로 인한 추가 검사 및 시술로 이어질 수 있어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의료진과의 상담이에요. 나의 건강 상태, 가족력, 과거 병력, 현재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CT 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받아야 하는지 의료진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무조건 비싸고 많은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나에게 맞지 않는 검사는 시간과 비용,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이라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몸 상태에 딱 맞는 맞춤형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의료진은 CT 검사의 이점과 위험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주체입니다. 주치의와 충분히 소통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대한흉부영상의학회나 대한영상의학회에서도 건강검진 시 CT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2년 대한흉부영상의학회에서는 저설량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016년에는 대한영상의학회에서 건강검진에서의 적절한 CT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CT 검사의 필요성과 적절한 사용에 대해 전문 학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폐암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는 흉부, CT를 일상적인 검진 목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전문 학회의 지침은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건강검진 시 CT 검사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니 검사 기관을 선택할 때도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함께 알아본 복부와 흉부 CT 검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려운 의학 정보도 이렇게 쉽고 친근하게 이야기하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우셨죠? 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더 큰 병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검사를 다 받기보다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똑똑하게 따져보고 의료진과 상담해서 현명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올바른 지식과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